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21일 되는 미국 대사관 참여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자유연대 채널이 폭파됐습니다. 폭파된 것은 정치적 폭파입니다. 특히 좌파들은 별로 페널티를 받지 않습니다. 우파들이 이 페널티를 받고 있는 것은 정치적 힘이 없어요. 언론, 통신에 대한 정치적 힘이 배경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폭발을 당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구글이 자꾸 이런 짓을 하면은 구글 코리아 한국에서 떠나게 만들어야 돼요. 구글이 없더라도 유튜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구글이 형평성을 잃고 누군가가 신고를 하고 좌표를 설정하면은 그 알고리즘인가 이걸 통해서 그냥 자동으로 자꾸 하는 이런 책임성 없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구글은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한국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글은 1차적으로 반성해야 된다. 두 번째, 이렇게 계속 우파 유튜버가 실현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당이 관심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구글보다 더 우리 애국자들에게는 더 화가 나고 분노할 일이다. 구글은 또 그렇게 폭발시키면은 누군가가 슈퍼챗 보내고 있는 이런 돈들은 자기들이 다 먹어버립니다. 미국 기업인데도 어떻게 보면은 기업 윤리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다. 구글은 이런 부분에서 집단 소송을 당하든지 뭘 해서 자기 반성이 한번 있어야 되고, 그 지난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소상하게 검찰이 수사를 하든지 해서라도 그 결과 사실을 밝혀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제발 좀 국민의힘당이 그리고 대통령실이 뭔가 결기를 갖고 긴장감을 갖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만만하게 세상을 보고 있는 것 같아. 검찰의 힘만 갖고 밀어붙이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왜 그러냐? 법치 위에 정치가 있고 그 정치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을 민주당은 잘 알고 있고, 민주노총, 정교조 그리고 한국노총마저도 요즘 편성을 해서 그것을 한밥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저기서 이제 집회를 많이 합니다. 지금 여기도 광화문 광장 중앙에도 문화행사 하겠다고 하고 있고, 교보문고 앞에도 지금 무대가 설치되고 있고, 여기저기 또 동아민 스님 앞에도 지금 무대가 올라가고 있고, 지금 또 좌파들이 촛불 행동이 불을 또 이미 촛불 단계를 지났습니다. 횃불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자신들이 집회 신고 낸 게 10만 명을 했어요. 10만 명 집회 신고를 냈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는 인원은 한 2만 명, 많이 오면 3만 명 오는데 이제 그날 밤에는 10만 명이 왔다. 근데 10만 명 왔다 하는 것도 100만 명 왔다 할 것입니다. 그들의 집회 계획은 시청에서 집회를 하고 용산까지 행진입니다. 그런데 용산 그 삼각지 지역에 집회 신고 낸 우파 단체들의 집회 신고는 다 지금 경찰이 불허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충돌 이유입니다. 경찰의 원칙도 없습니다. 집회 1순위, 2순위는 법에 의해서 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불허 통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과연 권력이 바뀌었는가, 정권이 바뀌었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찰들이 불허 통지를 내는 이유는 별로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당 그리고 보수 세력들에 대해서 별로 긴장 안 해도 된다. 이들은 그냥 이런 옛날 방식으로 그대로 해도 된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경찰이 집회 관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참 분노합니다. 대통령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하고 있는지, 아웃사이드에 있는 애국자들이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공록을 받고 그러면서 정권을 유지해 갈 수 있다 생각하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권력을 잡은 자들이 권력 행사를 제대로 못하는 것도 죄악입니다. 지금 연일 북한이 미사일 공격에 전투기 띄워 올려서 전투기 120대 띄워 올렸다는데 어떻게 되든 간에 전투기 한 40대가 날았다고 그러죠. 기름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서해안에 장사정포, 대포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수백 발을 쐈습니다. 백령도 주민들이 어선을 대피시키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래요.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자는 야당의 당대표라는 자는 안보 포퓰리즘을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다고 이렇게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고, 이런 긴장감이 도는 와중에 이재명은 방산 관련 주식을 2억 몇천 원치를 샀다가 논란에 져서 그걸 일괄 또 팔아버리고, 진짜 저게 정치인인지 저들이 주식 투기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니 대장동하고 아주 엄청난 돈을 갖고 있는데 뭔 돈벌이를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관련자들이 하나둘 계속 구속되고 있습니다.
이상직이가 뭐 어제 또 구속됐습니다. 이스타항공. 그자는 이미 옛날에 구속돼야 돼. 윤리 도덕적으로나 기업 윤리적으로나 인간되게 틀린 인간이었어요. 정치 하수인들이 돼갖고 기업을 완전히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구속되다 풀려나고 하다 어제 드디어 또 구속됐습니다. 이정근 민주당 예산대 구속됐습니다.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민주당에 있는 인간들은 윤리 도덕이 없어요. 민주당에 있는 인간들은 하는 행태와 사고가 거의 공산당 사고가 똑같은 것 같아요. 남의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세상 모든 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돈도 마음껏 받아버리고 이게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될까? 그건 후차 문제고 권력을 잡고 있는 한 모든 제약은 용서된다. 이게 민주당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 권력을 빼앗겨서 지금 민주당이 애간장이 탑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권력을 엎어야죠.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권력을 얻기 위해서 맨날 하는 소리가 윤석열 퇴진도 아닙니다. 이제 탄핵입니다. 탄핵. 민주당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자가 길바닥에 나서 탄핵합시다. 이래 선동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란 선동입니다. 내란 선동. 이런 짓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짓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당 어떻게 됩니까? 그 자를 신랄하게 공격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한 이 책임을 물어서 김용민도 헌법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자를 사죄를 받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없어요. 시부작 넘어갑니다. 가랑비에 옷이 된다 그랬습니다. 한 놈이 나가서 국민 여러분 윤석열을 탄핵합시다 하고 선동을 합니다. 국헌 문란죄도 있습니다. 국헌 문란. 형법 87조가 뭐 내란죄고 90몇 조가 국헌 문란죄인데 바로 국헌 문란이라는 게 헌정을 중단시키려고 선동하는 이런 거. 김용민이 했던 그런 죄가 국헌 문란죄입니다. 헌법기관이 나와서 국헌을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헌법기관은 강건을 불공개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찾아지면은 탄핵이 불이 붙습니다. 탄핵론이. 그러면 또 어마어마한 소비적 논쟁이 시작되고 또다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사전에 막을 수 있을 때 호미로 막을 수 있을 때 막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론인들이 윤석열 정부에게 긴장감이 안 보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국민이 이렇게 긴장하지 아니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좀 긴장해서 모든 걸 채찍질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정치가 그렇게 성숙한 날이 좀 왔으면 좋겠고 한국 정치가 책임 정치 5년간 대통령 뽑아주면 5년을 기다릴 수 있는 좀 그런 여유도 있는 그런 세상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국회 안 청소를 하면 해야 돼요. 인간 쓰레기들 집합소 같이 보이는 저 국회 이번 국감을 하는데도 정작 해야 될 국감은 안 하고 말 잡고 말싸움하고 그 김문수 지사한테도 뜬금없는 질문을 해갖고 그걸 하고 또 흥분들 다 해갖고 국감은 제대로 된 국감을 하나도 하지도 않고 정신 분열자들 집합소 같이 안 보입니까? 국민들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대한민국은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국감장에서라도 질문에서 내 사상과 내 표현의 자유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이가 내가 제일 존경하는 사상가가 김일성을 제일 존경하고 추종하는 자 신영복을 말을 했는데 그러면 유추해서 김일성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왜 합니까? 그런 말이 뻔히 나올 건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국정감사를 할 의지가 없는 집단이다. 어떻게든지 뭘 만들어서 가십을 만들어서 흠집을 내서 윤석열 정부와 유관된 사람들을 공격하자 이것밖에 없는 국감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자들에게 배지 달아주고 월급 주고 저런 자들에게 권력 주는 이런 정치적인 악순환을 끊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당 국회의원 중에 누군가가 국회의원 소환, 국회 해산 이거는 제가 볼 때 법이 통과되기 힘들어도 지역구에서 자질이 안 된, 자격이 안 된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소환 제도를 둬서 그것도 지역 주민 한 60% 정도는 소환하면은 국회의원직 물러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국회가 정화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무소불임 아무런 제재 장치가 없기 때문에 국회가 쓰레기 집합소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진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것보다도 당을 위해 충성해야 되겠다. 뭐 지가 쫓겨날 일이 없으니까. 그래야 다음 공천받고 그래야 또 4년 권한 권력 누리고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나라 돌아가는 게 무질서에 그치고 이 무질서 주계 속에 계속 시간이 길어지면은 한 번은 빅뱅 현상이 일어납니다. 빅뱅이라는 건 폭발입니다. 폭발. 어마어마한 폭발이 일어나면 땅도 아프고 하늘도 아프고
그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아픔을 겪어야 한번 진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빅뱅입니다. 크게 생각하고 바라보는 사람들 눈에는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정치권이 각성도 하고 우리 국민들도 각성해서 국민 의식을, 정치 의식 수준을 많이 좀 높여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예, 921일 어젯밤은 아군 스파이 우리 한가키님이 또 밤을 지켰고 오늘도 지금 한가키님이 아침부터 또 낮을 지키고 있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늘 말하지만은 선한 목적을 갖고 한 길을 계속 가는 사람은 그게 좁고도 험난한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으로 향하는 문입니다. 좁고도 험난하여 찾는 이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 찾는 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곳이 그런 가치 있는 길이라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지금 오늘이 921일 천일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천일이 가기 전 이제 80일 남았습니다. 가기 전까지 미국 대사관에서 좁은 문을 지키고 좁은 길을 가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보태자. 그런 분들이 좀 와서 다음 천일을 좀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새로운 애국 시민들이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가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런 믿음이 있어요. 우리 저 파도 강부 이재영 우리 회장님 초소가 설 때부터 늘 오셔가고 마음만 그리고 항상 주변만 있었는데 오늘은 본격적으로 초소에 들어가서 초소 근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연세도 많습니다. 조국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독일 땅에 가서 뭐 다 힘들었습니다. 간호사도 힘들었지만 강부 역할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어제도 저희들 식당에 파도 강부 간호사분들이 다 오셨습니다. 6분 오셨습니다. 간호사분들은 다 잘 됐어요. 간호조무사분들은 간호대학을 못 나와서 그 조무사 했잖아요. 근데 독일에 가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해갖고 간호조무사분들이 더 잘 된 분들이 많아요. 공부해서 박사 되시고 간호대학 가서 박사 되시고 또 독일 남편 만나서 잘 사는 분 하여튼 잘 살아. 가정도 잘 꾸리고. 근데 강부하신 분들은 다 아파. 왜? 간호사분들은 늘 그렇게 힘이 들었지만 그래도 독일 분들 만나서 치료하면서 대화도 하고 해서 독일 말도 잘해요. 우리 강부하신 분들은 1000m 지하에서 석탄 캐다 보니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말을 배울 수가 있어요. 어둠 속에서. 그 번 돈을 갖고 다 어떻게 했습니까? 조국에 있는 부모, 형제, 자매들 잘 살라고 그 돈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계약을 2년마다 해요. 근데 약간 좀 한 사람들은 또 외국 제3국으로 가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한국 돌아오신 분도 있는데 그 어떤 번 돈을 갖고 맨날 보내다 보니까 독일 남은 분들은 근데 이제 한국에 돌아올 수 있는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독일에 거의 극빈자로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강부 할아버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우리 역사에 잊혀진 분이 되고 있고 외롭게 지금 쓸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눈물이 나요. 이제 그 독일의 간호사 할매들도 내일 모레 80이에요. 내년이 파동 60년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로 보낸 지가 60년. 내년에 제가 이제 파동 60년 행사를 할 겁니다. 근데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까 말했던 그 외롭고 쓸쓸하게 독거 노인 하고 있는 우리 파도 강부 할아버지들 그분들에게 이 국민의 마음을 담아서 뭔가 가침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할매들이 제가 그 노인들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할매들이 80 다 돼가는 할매들이 정부가 제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우리 이재영 할아버지가 초소 근무를 쓴다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독일 간부 간호사 화이팅! 감사합니다.